전 세계적으로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글로벌화는 이제 멀리 떨어진 나라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국경을 넘나들며 사람들이 오가고 문화가 어우러지는 시대. 그 흐름 속에서 한국도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사회는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구 절벽과 노동력 부족, 그리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다문화 사회는 우리의 미래를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변화의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국적과 언어가 다르다는 이유로 때로는 차별과 편견의 벽에 부딪히기도 하고 새로운 땅에서 자리를 잡기 위해 땀과 눈물을 흘려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주민들은 묵묵히 우리의 사회와 경제를 지탱하고 있습니다. 농촌에 비어가는 들판을 채우고 도심의 일상 속에서 우리와 함께 호흡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노력과 존재가 없었다면 우리의 일상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이제 그 길 위에서 우리는 함께 살아가기 위해 어떤 준비를 하고 있을까요? 그들의 이야기 속에서 해답을 찾아봅니다. 농촌 인구 감소와 그 불황으로 인해 가지고 근로자들이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 근로 인력을 충당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 외국인 근로자 이제 도입을 하게 됐습니다. 한국어를 잘 배워서 심리학자가 되기 위해 대학을 다닐 생각입니다. 한국에 남아서 심리학자로 취직할 생각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한국에서 살아가는 길은 결코 평탄치 않습니다.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장 노동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데요. 외국인 노동자들의 상황은 더욱 열악합니다. 특히 열악한 숙소 환경 때문에 추위와 싸우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적지 않은데요. 지난해 외국인 근로자 임금 체불 사례가 있었고 근로자 이탈률도 잇따라 그런데 최근 전남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을 착취한 정황들이 잇따라 나오면서 고창군의 한 돼지 농가에서 일하던 외국인 근로자가 정화조에서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지난 여름 합천에서 산업재해로 숨진 미얀마 국적의 20대 이주 노동자 유족들이 27일 민주노총 경남본부를 찾았습니다. 농업과 제조업 현장에서 땀 흘리며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은 이제 한국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농촌의 노동력 부족을 메우고 공장에서 생산 라인을 지탱하며 우리 사회의 필수적인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은 아직도 수많은 장벽 앞에 멈춰 서 있습니다. 지난 2020년 12월 경기도 포천의 한 비닐하우스에서 캄보디아 국적의 이주 노동자 속행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해당 비닐하우스는 속행 씨가 머물던 곳으로 당시 영하 20도의 강추위 속에서 난방도 제대로 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돼 이주 노동자들의 열악한 주거 환경이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약 2년이 지난 올해 3월 포천의 한 돼지 농장에서 또 한 명의 이주 노동자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농장에서 10년째 일해온 노동자는 돼지 배설물의 악취와 유독가스가 가득한 방에서 생활하던 중 숨을 거뒀습니다. 열악한 숙소 환경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컨테이너 박스에 마련된 임시 숙소는 냉난방이 부족해 혹독한 여름과 겨울을 견뎌야만 합니다. 심지어 기본적인 위생시설조차 마련돼 있지 않은 곳도 적지 않습니다. 안전 역시 보장받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현장에서의 사고 위험은 여전히 높고 교육 부족과 언어 장벽으로 안전수칙을 숙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기에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과 긴 노동 시간까지 농촌과 공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은 한국 사회의 경제를 지탱하는 숨은 주역이지만 그들의 노동 가치는 여전히 정당하게 평가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비단 그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주민들이 일하고 살아가는 환경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가 함께 성장하는 길 역시 막혀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점심 먹고도 우리는 일 알고만 해서 바로 가야 돼. 좀 힘들어요. 그게 힘들어도 알 수 없어요. 아니 여기 싫어해요. 그러면 일 내려오는데 일 날 때 남의 집에 와서 힘들다고 이렇게 하면 안 좋아요. 한 여성 근로자는 숙소도 열악하지만 시건 장치가 밖에도 돼 있으니까 결국은 사업주가 들어와서 이렇게 신체 접촉하는 일이 있어서 뭐 심지어는 뭐 욕설뿐 아니라 뭐 돌을 던진다든지 뭐 해서 이제 아주 흔한 사례죠. 오전 오후에 단 10분도 주지 않고 일을 강요하는 경우를 참 많이 봅니다. 저는 이것은 일종의 살인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에게 한국에서 교육을 받는 것은 또 다른 도전입니다. 아이 혼자 언어의 장벽, 문화의 차이를 넘기란 어려운 일입니다. 아이들을 돕기 위해 교육청과 이주민들이 나섰습니다. 학생들이 어떤 과제를 풀지 못하면 우리는 도와주고 있습니다. 수학 잘하지만 근데 한국어를 잘못해서 어떻게 과제를 풀을지 어떻게 하는지 잘 몰라서 그래서 과제를 풀지 못해서 그래서 우리는 설명할 때 그 학생들이 잘 개선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한국어는 단순한 언어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수업을 이해하고 친구들과 소통하기 위해선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문화입니다.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으니까 아이들이 이런 모습을 보니까 아주 보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이 러시아 말로 설명해 줘서 좋았어요. 우리가 학부모님들은 조금 불안하고 조금 걱정했습니다. 이제 그 선생님들이 오셔서 많이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많이 좋습니다. 이제 우리 아이들도 이제 집에 와서 너무 좋다고 도움이 많이 된다고 이제 만족하다고 이런 말이 많이 했습니다. 교육을 필요로 하는 학교에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우즈베키스탄 초청 선생님들을 더 모실 수 있도록 노력하는 부분이 있고요. 서로에게 큰 힘이 되는 이주민들. 언어 장벽과 문화 차이를 처음 겪었던 선배 이주민들은 이제 후배 이주민들에게 귀중한 경험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이 겪었던 어려움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후배들이 조금 더 빠르고 편하게 한국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선배 이주민들은 언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학습 그룹을 조직하고 문화적인 차이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활동을 합니다. 그들의 도움을 통해 후배들은 새로운 환경에서 느끼는 불안감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습니다. 지역 곳곳에서 이런 선배들의 손길은 마치 등불처럼 어두운 길을 밝혀줍니다. 특히 한국어를 배우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후배들에게는 그들의 조언이 큰 도움이 됩니다. 편하게 안전하게 적응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존중하고 일을 할 수 있게 도움을 드리고 이주 여성들하고 또 중도 이국 자녀들 위해 소통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들어요. 여기 오는 이 자리에 나와서 엄청 즐겁고 재미있어요. 이렇게 선배로서 이렇게 제가 알 수 있는 그 음식 문화라든가 막 음식 만든 방법이라든가 조금 알려줄 수 있고 해서 행복합니다. 이런 프로그램이 생겨서 너무나 좋죠. 설명하기도 편하고 이해하기도 편하고 앞으로도 이런 게 좀 많이 있으면 같이 참석해서 좀 많이 배우려고 합니다.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며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사회는 점점 더
풍요로워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주민들의 삶을 돕기 위한 지원은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정부의 지원이 점차 감축되면서 많은 이주민 지원센터들이 예산 부족과 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둘이 하던 업무를 혼자 하게 되고 근무 일수가 줄어들었다고 해서 업무가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업무는 처리를 어쨌든 해야 돼서 나와 출근을 해야 되는 상황이 조금 생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이주민들에게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게 만듭니다. 최저임금 한 명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제 부득이 구조조정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남은 한 명도 아주 열악한 상황에서 그야말로 최저임금 또 근무 일수를 또 줄여서 그렇게 근무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된 거죠. 센터들은 제한된 자원으로 기초적인 자원만을 제공할 수밖에 없으며 이로 인해 보다 세심한 지원이 필요한 이주민들은 갈수록 소외되고 있습니다. 공보사업에는 인건비를 쓸 수 없다는 조건이 되게 붙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공모사업이 돼도 걱정이 되는 거죠. 이 일을 누가 하나 이런 상황까지 온 거죠. 하지만 많은 지자체는 여전히 이주민을 돕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홍성군이 시행한 외국인 자녀를 위한 보육료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단순히 경제적 지원을 넘어 이주민 가정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는 중요한 변화의 시작이자 다문화 사회로 나아가는 발걸음을 내딛는 중요한 이정표입니다. 애들이 2명이 있어서 그래서 그 유치원 들어오면 비용이 많이 들었는데 도움이 받아서 그래서 많이 좋아요. 지자체에서 지원이 없으면 자녀를 둔 외국인 가정은 어린이집에 보내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 홍성군에서 보육료를 전액 지원함으로써 아이들은 안전하게 어린이집에서 생활할 수 있고 부모님들은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어서 반응이 좋은 것 같습니다. 이 보육료 지원은 외국인 자녀들이 차별 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며 부모가 안정된 일터에서 일할 수 있게 하는 기반을 마련해 줍니다. 이는 지역사회에서 이주민들이 더 잘 정착하고 사회적 통합을 이루는 중요한 시작이 될 것입니다. 충남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수는 13만 6천여 명. 이는 수도권을 제외하고 전국에서 외국인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입니다. 하지만 충남 15개 시군 중에서 홍성과 같은 보육료 지원을 제공하는 곳은 5곳에 불과합니다. 외국인 가정의 자녀들이 공평하게 교육받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정책 마련은 시급한 상황입니다. 도에서 일괄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한다 그러면 우리 15개 시군에 사시는 외국인 아동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될 텐데 그게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도에서 일괄적으로 지원. 이러한 가운데 충남도는 외국인 이주민의 생활을 더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출입국 사무소의 승격을 법무부에 공식 요청했습니다. 충남은 전국에서 외국인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 중 하나로 비자 발급, 체류기간 연장, 취업 관련 서류 처리 등 출입국 관련 업무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행정체계로는 이주민들의 급증하는 요구를 따라가기엔 역부족입니다. 저희가 비자 발급이나 이런 부분에서 출입국 사무소를 방문했을 때 대기 시간이 되게 많이 길어요. 그래서 물론 저희들 지원하는 저희들도 그렇고 이주민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출장소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현재 시스템에서는 대기 시간이 길어지고 업무 적체가 심각해져 이주민뿐만 아니라 이를 지원하는 기관들도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천안 출장소의 경우에는 인력 대비 업무가 과다해서
현재 도내의 기업의 인력을 적기 공급하는 데 애로가 있는 등 업무 적체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해 이러한 행정체계의 개선을 이뤄낸다면 이주민들의 불편은 크게 줄어들고 지역 경제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이어질 것입니다. 지난 9월 도지사께서 법무부 장관 면담을 통해서 그 성격에 대한 당위성을 적극적으로 피력한 바 있고 앞으로도 현장 기업들의 목소리를 담아가지고 정부와 국회에 적극적으로 전달해서 승격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문화 사회로 나아가는 길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수많은 도전과 갈등, 이해 부족이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려고 애쓰며 다양한 언어와 문화 속에서 소통하고 협력하고 있습니다. 언어의 장벽을 넘어 문화의 차이를 넘어서며 우리 사회는 조금씩 더 넓어지고 더 풍요로워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제 더 이상 낯선 이방인이 아닙니다. 그들의 문화와 삶의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가 되었고 그들의 손길과 발걸음은 한국 사회의 중요한 일원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함께 살아가며 다문화 사회를 향한 길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길 위에서 우리는 더 나은 내일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50년 후가 되면은 인구가 3,700만, 600만으로 줄게 되고 그 중에 반이 47% 반이 65세 고령화 노인들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선택 사항이 아니고 국가 생존을 위한 필수다. 가장 큰 중에 하나가 바로 미디어하고 교육입니다. 이걸 통해 가지고 어떤 사회적 포용성을 높이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효과도 꽤 좋습니다. 외국인 이민자가 급증하는데 컨트롤 타워가 없어요. 전국적인 교통, 경제 중심지로서의 접근성이 좋다. 이런 측면이 있거든요. 또 하나는 뭐 그게 플러스해서 산업 구조가 굉장히 또 역시 유리한 측면이 있어요. 다문화 사회는 더 이상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다문화 사회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이야기는 곧 우리의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살아가기 위한 방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숙제는 많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릴진 아무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시작해야 합니다. 정책의 보완, 제도의 정비,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모두의 따뜻한 시선이 필요합니다. 한국에서 새로운 미래를 꿈꾸는 이들, 그들만의 꿈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꿈입니다. 이들이 이 땅에서 새로운 미래를 꿈꾸는 것처럼 우리도 그들과 함께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야만 합니다. 다문화 사회는 도전이 아니라 기회입니다. 이 이야기의 글쓴이는 우리들입니다. 함께 살아가며 배우는 우리들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